팬데믹과 mRNA 백신의 문제. 우리가 지난 3년간 느꼈듯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꿀 만큼 전 세계적인 큰 팬데믹이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6주 전인 2019년 10월 18일 세계경제포럼 측과 피랜드 멀린다 빌 게이츠 보고재단은 존스 홉킨스 보건센터에서 팬데믹 모의 훈련인 이벤트 200일을 진행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었는데 이런 가상의 상황이 주어졌다. 팬데믹은 인수 공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됐다. 박쥐의 서돼지를 거쳐 사람에게 왔다. 증상은 대수롭지 않으나 전파 속도는 훨씬 빠르다. 브라질 돼지 축사에서 발원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거치면서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다. 1년 안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포에 휩싸인 세계 경제는 위축된다. 세계 총생산 GDP 11% 감소한다. 가짜 정보가 난무해 감 연병 퇴치에 애를 먹는다. 18개월이 지나 수천만 명이 희생되고서야 사태는 종료된다. 그리고 6주 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예언가인가? 아니면 기획자인가? 놀라운 사실은 1989년 랄프 에프르슨의 NEWWORLDORD라는 책에서는 신세계 정부의 사기, 팬데믹 진행 계획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특히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가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과장된 거짓 양성을 만들어 팬데믹을 발생시키고 락다운을 비롯한 격리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오지.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인체의 면역 체계를 파괴시킨 후에 저들이 제공하는 정체불명의 가짜 백신에 접종하도록 유도시킨 후 만약 백신 접종에 대한 다수의 저항이 있을 때는 무기화된 바이러스를 방출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게다가 정확히 COVID-19라는 명칭까지 언급하고 있다. 랄프 에프르스는 평생을 프리메이슨에 파헤치고 음모론의 실체를 연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책은 30년 훨씬 더 이전에 쓰인 책이다. 우리가 겪어온 일들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은가? 팬데믹 기간 우리는 PCR 테스트를 통해 많은 확진을 받아왔다. 이 PCR 테스트 즉 유전자 증폭 종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법은 소량의 DNA를 채취하여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해 양을 늘리는 단계를 거친 다. 적절한 온도까지 높였다가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올리고 내리는 단계를 1사이클 CTL이 되는 원리다. 문제는 한 사이클이 증폭될 때마다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10회만 돌려도 원래 있던 양의 1000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PCR 테스트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캐리 멀리스 박사는 증폭 횟수를 늘리면 누구에게나 어느 것이든 찾아내어 양성 판정을 내릴 수 있고 CT 값이 40회 이상 넘어가는 것은 명백한 의료사기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받은 PCR 테스트의 CT 값은 몇이었을까? 한국에서 사용된 진단 키트의 대부분 CT 값은 최소 28회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35-45회 사이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과학잡지 유러피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마이크로바이올러지 앤드 인펙셔스 디지저즈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PCR 테스트 CT 값이 17 미만일 때 100%의 정확성을 가지며 25 미만일 때 약 80%의 정확성을 보이며 34를 초과하면 정확성은 0%로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종식 범시민대책위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PCR 테스트로 수없이 많은 양성 환자를 만났고 심지어 증상이 없는데도 무증상 확진자란 이름으로 격리되고 자유를 억압당했었다.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그에 져서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 라는 책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망은커녕 감기 증상도 안 보이는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온 것 같다. 학교는 휴교, 학원은 휴강, 행사는 취소, 음식점과 관광업은 파탄, 공장과 홈쇼핑도 폐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 확진자가 스쳐 지나간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움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싸돌아다닌 천하의 죽일 인간이 되어가는 형국이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이렇게 랄프 에프르슨이 쓴 NEWWORLDORDR 책의 내용처럼 가짜 검사 도구를 이용한 과장된 거짓 양성자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락다운이 실행되었다.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장소 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랐고 우리의 자유는 억압당했다. 책 코로나 미스터리의 저자 김상수 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라고 이야기했던 비말 감염의 비말은 크기 5옴 이상 100옴 이하로 입자가 커서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온다고 해도 하부 호흡기인 폐까지 도달하기 전에 코, 목, 기도의 점막에 협착되어 하부 호흡기까지 전달할 수 없다고 그의 책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비말 감염에서 공기 중 감염으로 도 감염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래서 마스크 의무화 같은 통제를 더욱 강화했는데 이제는 밝혀진 사실이지만 마스크는 정말 바이러스를 막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는 장시간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의 의료인연합의 공동대표 김상수 원장은 그의 책에서 정부에서 추천했던 KF94의 필터는 0.4 마이크로미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0.125 마이크로미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작아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쓰는 마스크의 부작용은 산소의 공급량 부족으로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마스크로 인해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다시 들이마셔 포탄산혈증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런 부작용은 어린이나 노약자, 기저질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부작용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마스크가 정말로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마스크가 막아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겪어왔듯이 확진자가 폭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2010년 5월 발표된 미래의 기술과 국제 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록펠러 재단의 문서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마스크 의무화, 모든 장소에서의 체온 체크, 강제적인 격리, 국가의 권위적 시민 통제, 공산주의 사회국가인 중국의 통제 시스템 같은 우리가 겪은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줄 10년 전에 알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들은 예언자인가? 기획자인가?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리처드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2019년도 말에 COVID-19 팬데믹이 일어날 줄 알고 2015년에 미리 코비드-19 생체 검사 도구 특허를 낼 수 있었을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떻게 팬데믹이 일어나기도 전인 2018년 COVID-19 백신 포장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을까? 모더나 CEO 스테판 반셀은 어떻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 2020년에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을까?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보고도 팬데믹이 기획되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가?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하며 이 모든 사실을 음모론이라고만 주장할 것인가? 미국의 행정정보공개 제도로 입수해 2021년 6월 일부 공개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미국의 질병 전문가이자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 앤서니 파우치의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팬데믹 초기이던 2020년 34월에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대중들에게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스크를 2개씩 쓰라고 할 정도로 마스크를 강조했던 사람이 지인들에게는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없으므로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보낸 메일이 발견되었다. 앤서니 파우치의 이메일에는 마스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의 빅테크를 이용한 팬데믹 공포감 조장에 대해 논의한 정황 증거,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화학 무기로 만드는 방법 등이 적혀 있었고, 앤서니 파우치는 NIH 미국 국립보건원을 이용하여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 전염병의 피해로부터 인간, 동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시민단체의 PETR-DASJK 회장을 통해 우한 연구소의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더 리드 앤서니 포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안에는 앤서니 파우치의 과거의 범법, 행위들과 빌 게이츠와의 유착관계 등 앤서니 파우치의 악행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고, 플랜드 미기라는 책에서도 특정 엘리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기획했다고 밝히면서 제약회사들과 WHO, CDC 등 엘리트들과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조사한 것을 서술했다. 앤서니 파우치의 이메일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빌 게이츠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전미낙태협회 회장을 지냈고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인물이다. 악한 집안에서 태어난 악한 사업가일 뿐이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우면서 많은 불법을 했고 이미지가 나빠지자 그의 전 아내와 피렌드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일을 벌였지만 이마저도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낳는 투자였다. 백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16배의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게이츠 재단의 실체는 인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무료 백신 접종을 한다는 명목하에 백신 생체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 WHO에 100억 달러를 기부하는데 2014년 WHO로부터는 케냐의 여성들에게 파상풍, 백신으로 인한 화학적 불임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또한 몬산토 현재는 몬산토 바이엘라는 이름의 생화학 제조업체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들은 현재 유전자 변형 작물 GMO의 세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 다룰 이야기지만 인구 감축과 기후 위기를 가장한 식량에 대한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사실 빌 게이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의학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컴퓨터 회사의 회장이다. 그런데 그는 어느샌가 백신과 인구 통제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 이미 2015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예언했고 백신으로 인구를 감축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인물이 빌 게이츠이다.